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약국도 시대의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DRX 솔루션 박정관 대표님을 모시고 미래 약국 약사의 역할에 대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DRX 솔루션 대표이사 박정관입니다. 약사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약국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해외에서 많이 쓰지 않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걸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서 우리가 이 전통적인 어떤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완전히 변한다는 것이죠. 즉 이것을 다시 표현을 하면은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 어떠한 다른 형태로 변하는, 즉 저희들이 이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럽니다. 또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의 과정에서 사실은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소비자가 주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사실은 약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는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업이나 금융, 심지어 문화, 환경, 교육,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회 전반적인 이러한 구조들이 사실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코로나 사태가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빠르게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이동에 사실은 누가 이 권력을 행사하느냐. 옛날에는 전부 공급자나 정부가 주도를 했는데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은 소비자가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약국의 역할도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약국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디지털이나 기계들의 기술이 발달하면은 기계들이 굉장히 잘하는 분야가 있고 사람이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약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현재의 지금 약사의 역할, 조제, 복약지도, 그리고 매약에 대한 역할은 앞으로 기계들이, AI 등 기계들이 훨씬 잘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약사들은 어떠한 역할을 찾아야지 전문적인 약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 역할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고객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약사의 역할이나 역량은 어떠한 걸 키워야 되느냐. 이러한 케이스들은 현재 미국이나 중국,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약사들이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필 처방전에 대한 내용들 뿐만 아니고 코로나 사태 때 예방접종, 또 심지어 당뇨나 일반 이 간염에 대한 주사 이런 내용들도 전부 약국에서 행해지고 있고요. 각 주마다 사실은 이러한 건강에 대한 관리, 이게 전체 국가의 의료비를 절감한다고 해서 프로젝트로 해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약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나아가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금연이나 자살, 이러한 등등 이러한 역할까지도 약사들이 케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러한 케어를 하려면은 사실은 약국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나 환자에 관련되는
이 뭐 복약 지도 이런 것들을 프로파일화해서 관리를 하고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나아가면은 앞으로 AI나 빅데이터가 발달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가면은 분명히 아마 이 치료적인 측면보다는 예방과 관리적인 측면이 아마 1차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해야 될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약사들의 역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우려되는 점에 대한 것들은 앞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고객들, 국민들, 소비자들에게 약사나 약국이 선택받지 못한다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역할이나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간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약국이나 약사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고 봅니다. 사실은 2017년도부터 사실은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서 이 DRX를 설립하고 내선 약국 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약사들 반응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DRX 솔루션을 사실은 회사를 만들고 내선 약국 앱이라는 플랫폼을 만들 때 세 가지 원칙을 정했었습니다. 하나는 약국하고 고객하고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약사의 역량을 어떻든 디지털로 확대를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약국의 업무를 디지털로 굉장히 효율화해서 일을 줄여줘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을 했고요. 사실은 약국과 고객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약국에 개설된 약사님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국에 조제하러 왔는 환자의 조제 내역이 약국의 소유라고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냥 청구하기 위해서 약사의 역할로 센 거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어떠한 내용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제 내역은 약국 소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3년 내에 폐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문제도 있죠. 사실은 플랫폼 회사에서 또는 아마존에서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고객의 건강에 관련되는 정보를 모아서 이것을 비즈니스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약국의 플랫폼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내 오는 고객들의 정보를 약국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내 약국의 대문, 내 플랫폼을 해서 고객 양력을 저장하고 관리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내손의 약국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플랫폼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국은 약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손의 약국에서는 사실은 약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어떻든 복약 수능들을 올리기 위해서 약사가 복약 알림이 기능을 해준다든지 복약 수첩 기능이 들어간다든지 심지어는 요 최근에 저희들이 다제약물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디지털화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했고요. 또 지금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세부 약국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디지털로 해서 약사들이 역할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 가족들에 대한 양력 관리 같은 거, 이러한 기능들이 사실은 기존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요, 약사들의 일을 사실은 줄여줘야 된다는 것들이 저희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되어 있는 3종이 이러한 역할들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약사 일을 줄여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전산화함으로써 당연히 줄여줄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 다저약물이나 요거를 줄여줄 수 있는 거고요. 앞에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했는데, 이 약사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파미톡이라든지, 약사 고객들한테 하는 스마트 밴드 같은 걸 통해서 약사 역할들을 좀 더 확대를 해주는 거고, 약국이 하는 일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 좀 전에 이야기한 다저약물이나 예를 들어서 이 세프 약국이나 지금 현재 곧 뒤에 설명을 해줄 인공지능 약사비서 이름을 저희들은 팜이라 붙였고요. 또 하나 이름은 이하소라 붙였습니다. 인공지능 약사비서 팜이는 단골 약사님에게 24시간 약에 대한 내용들을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면은 인공지능 약사 비서 파미가 답변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약 300여만 건의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DB를 집어넣어서 구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약사 비서 이하소는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나아가서 한방제제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은 약사들이 바빠서 못할 때 이러한 것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것을 알고리즘화해서 현재는 사실은 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이 걸려서 저희들 키오스크에다가 질문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사실은 질문과 대화 형태로 하면은 약국에 갖추어져 있는 약을 고객들에게 추천해주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이하소 알고리즘이고요. 마지막 시연에 필요한 것들이 아마 이제 스마트 밴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약 복용한 시간이나 약사가 고객들에게 보내주는 파미톡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환자의 건강에 관련되는 정보를 약사들이 모을 수 있는 스마트 밴드를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사들이 고객들에 대한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 저희들 개발본부장들이 오셨으니까 개발본부장님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시연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한 3년 정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미래 약사에 대한 역할 확대나 역량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약사들이 주주인 회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좀 더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생기는 여러 가지 데이터는 사실은 가치가 굉장히 큰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그 큰 데이터들이 모이면은 그 가치를 약사인 주주들하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때문에 사실은 청구자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팜이나 이하소 이러한 컨텐츠들이 10월 25일 날 출시를 하고 지금은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요. 머신러닝에 의해서 계속 고도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0월 25일 날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주들 모집하고 만약 이게 출시가 되면은 제 바람입니다만은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개발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인도 회사들하고 해서 결국 미국이나 일본 진출까지를 같이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9월 말까지 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고요. 9월 말까지 청구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모집을 중단하고 저희들이 고도화하고 확장하는데 전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RX 솔루션의 황지영 실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디지털 RX 솔루션에서 현재 개발 중인 미래 약사 직능을 보다
도와드리기 위한 약사비서 파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사비서 파미는 일반적으로 저희 내 손 안에 약국 안에 탑재되어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약의 범위는 너무나 넓고 우리가 이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순간순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단골 약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물어보는 것도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약사비서 파미는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를 약 300만 건을 저희가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실에 입각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약사비서 파미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약들이 참 많지만 그 약들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연을 통해서 몇 가지의 테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코 메디정이나 이런 약들에 대해서 이런 약을 먹었을 때 뭘 주의해야 되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저희는 간단하게 약사비서 파미의 채팅창에 그 궁금증을 쳐주시면 됩니다. 진코 메디정을 먹을 때 뭘 주의해야 되나요? 뭘 조심해야 되나? 저희 약사비서 파미는 뭘 주의해야 되나요? 조심해야 되나요? 이러한 여러분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의도들을 하나의 프로세싱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 어떤 의도인가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는 정답을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이처럼 주의할 때 어떻게 과량으로 투여하지 말고 습기가 적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밤이든 새벽이든 여러분이 궁금하신 시점에 모든 정보를 보여드립니다. 그렇다면 진코 메디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모양을 볼까요? 그럼 진코 메디정은 어떻게 생겼어요? 성상은 어떤가요? 모양은 어떤가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해주셔도 저희 약사비서 파미는 여러분의 의도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있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출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식약처에서 검증을 받고, 그리고 저희 디지털 RX 솔루션 안에 있는 자체 약사분이 2차 검증을 하고, 또 현재는 서울대 약대 이런 분들과 3차적인 최종 검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왔네요.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의심 중에 임신 중에 혹시 개보린 먹어도 되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신 중에 개보린 먹어도 돼요? 아니면 제가 임신 중인데 임신 몇 개월인데 개보린 먹어도 되나요? 임신 중인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될까? 여러 가지의 질문의 형태를 주셔도 저희 약사비서 파미는 여러분의 의도를 이해합니다. 그랬을 때 약사비서 파미가 주신 질문이 뭘까라고 약간 혼돈이 나거나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게끔 선택지를 또 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자 하는 개보리의 종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를 선택을 해 주시면 그 약품에 맞는, 그 성능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임신이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이 약을 우리 어린이한테 먹여도 되는지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노인병기, 병용금기, 노인금주의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임신 말기에 투여하게 되면 태아의 동맥관 조기 폐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저희는 그냥 개보린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각을 갖고 있었지만 한 번 더 약사비서 파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산부인과에서 받은 항생제랑 약국에서 받은 여드름약 같이 먹어도 되나?
이런 약 같이 먹어도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약사비서 파미는 산부인과 항생자는 뭐지? 이분이 의도하는 게? 그리고 여드름 약은 또 뭐지?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저희 파미는 산부인과 약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산부인과 약을 물어보시는 건데요. 저희는 바이독시라는 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드름 약은 그럼 뭐죠? 어떤 약이죠? 하고 저희는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이소토니온이라는 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파미는 바이독시와 이소티논을 병용에 대한 부분, 성분을 검증해서 이 약이 같이 먹어도 되는지, 또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가 충분한 상담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원칙적으로 함께 드시지 않는 약들이므로 유의해 주세요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답변들을 최소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답변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모든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러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약도 중요하지만 생글라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라서 먹어도 돼요. 이런 부분들이 약사분들한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글라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라서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약사분들한테 직접 물어보기는 좀 애매하고, 그럴 때 질문을 해보면은 한번 반씩 잘라서 먹어도 되나요? 이런 경우에 저희 약사비서 파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 제형의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서 복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의 답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객분들이 약국에 가서 의아해하는 게, 똑같은 처방을 받았는데 왜 어제랑 오늘 주말인데 약값이 틀린 거죠? 왜냐면 똑같은데, 동일한 처방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질문을 주시면 저희 약사비서 파미는 이런 부분은 약간 정형화된 질문은 아니지만 저희가 앞으로 계속 기계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하시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배우고 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그런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약사비서 파미에 대한 시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RX 솔루션의 이정훈 약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아소라는 셀프 메디케이션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아소는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치유의 여신 이름에서 따온 이름으로요. 저희는 이아소를 어떻게 해서 개발하게 됐냐면 약사님들이 약국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 업무 자체가 훨씬 더 원활하고 매끄럽게 진행이 돼서 본인들의 역량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개발하게 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아소는 고객들께서 약국을 방문해서 일반 의약품을 찾는 경우에 본인의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증상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처음 대분류 5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통증과 발열, 위장관계, 피부질환, 비뇨생식기 여성질환, 기타 질환. 일단 질환별로 분류가 된 다음에 그 대분류에서 속하는 소분류로 하나씩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해당되는 소분류를 클릭하게 되면 이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서 본인에게 최적화된 일반 의약품을 추천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대분류, 소분류, 질문, 결과 화면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마지막에 결과 화면에서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결과 화면에서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화면입니다. 이아소를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되면 이제 약국장님들께서 이제 출근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키오스크 형태의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고객님들께서 이제 약국을 방문하셔서 이 화면을 이제 처음 보시게 됩니다. 자가진단약 추천 서비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버튼을 터치 스크린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한 가지 봐주십사 하는 거는 오른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영문, 일문, 한국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외국인 분들께서 많이 방문하시는 약국에서는 보다 좀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아까 설명을 드렸던 대분류 5개를 이미지를 좀 더 시각화해서 좀 더 고객님들께서 봤을 때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먼저 통증과 반려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다음 구성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소분류로 이렇게 나와 있는 요 4가지 중에서 본인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저희가 일단 종합감기 증상을 한번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약사님들께서 많이 이제 겪어보셨겠지만 약국에서 환자분들께서 종합감기약 주세요라고 해서 왔는데 알고 보면 단순히 기침만 있으신 분들도 있고 콧물만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냥 단순히 두통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전부 다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약을 드릴 수 있도록 요거는 조금 더 세분화된 선택을 한 번 더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까 소분류에서 마지막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 환자분께서 15세 이상이신가요? 환자분께서 특정 약에 알러지가 있으신가요?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본인 예 아니오 스타일로 대답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 화면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 화면입니다. 결과는 지금 요거는 이제 목이 아픈 인후통 증상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덱시부펜 캡슐과 이노렉신 캡슐 2가지를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인후통 약도 이제 환자분들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약의 개성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경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총 3가지, 최대 3가지까지 이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구성되는 약 구성에 따라서 밑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 문장 내지 길어도 2문장까지만 그 특징을 정리해 놨고요. 조금 더 밑에 보시면은 이 추천의약품 1번, 2번, 3번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약 안내 멘트 한 2-3문장. 이 정도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죠. 네, 사실 약을 사면서 일일이 꼼꼼하게 다 이런 걸 보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2번을 누르게 되면은 또 다른 추천 화면이 뜰 거고요. 3번을 누르게 되면 인후통에 대한 또 다른 그런 게 뜨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화면에서 지금 인후통 증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내지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코너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 팝업 형태로 해서 요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추천받을 수 있는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요 결과 화면을 문자로 일단 고객이 전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아직 여기 시각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버튼을 누르면 이제 환자분 모바일로 해당 내용을 요약해서 문자로 받을 수 있고요. 요 해당 내용은 이제 약사님께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데스크로 가셔서 약사님께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이하소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약국에서 제가 겪어본 걸로는 크게 2가지 머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종 우리는 약사로서 이제 좀 깊이 있는 복약 지도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상담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길면 10분, 20분, 아주 길면 30분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어김없이 일반 약 주세요 라고 찾아오는 고객님들이 계시죠. 그럼 참 난감합니다. 일반 약 먼저 잠깐 찾아오신 분들 먼저 잠깐 드리자니 상담의 흐름이 끊기고 이분께 예의도 좀 아닌 것 같고 이분한테 집중을 하고 계속 상담을 하자니 저분은 한참 기다리다가 뾰루퉁해져서 돌아가시고 정말 둘 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데 너무 아쉽죠. 이럴 때는. 그럴 때 이하소가 있다면은 그분께서는 기다리시면서 본인의 상태를 셀프로 먼저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천받는 약의 내용을 약사에게 전송을 해놓으면
약사님은 잠깐 짬을 내서 그걸 확인하고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보다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처방전을 들고 오신 환자분께서 처방전을 주신 다음에 약사님은 그걸 이제 들고 조제실에 가서 조제를 합니다. 그리고 하필 또 조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네요. 하고 있는데 어김없이 약사님을 부르죠. 약사님, 콧물약도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인력이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부르는데 일단 나가야겠죠. 나가서 이제 환자분께 응대를 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기다리던 환자분이 약사님 나오셨다고 또 일반 약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제를 하는 것도 계속 미뤄지고 전체적으로 업무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앞에 약국 직원분이나 다른 분들께서 요 이하소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주신다면 기다리는 다른 분들이 약사가 부재 시에 그거를 미리 체크를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약을 추천받을 수 있고 또 약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사실 국민들도 이제 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 권리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에 대해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고려를 해서 약사님들이 훨씬 더 이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보다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 이하소라는 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솔루션의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엄태문입니다. 저는 오늘 단골약국 고객 지원을 위한 스마트 밴드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는 그 내 손에 약국 앱이랑 저희 스마트 밴드가 같이 연동을 해서 고객의 그 질병 관리도 해드리고 예방과 그다음에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스마트 밴드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직 시연을 다 해드리지 못할 만큼 아직 시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그 화면이 나와 있지 않고 일단 저희가 시나리오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게 복약 알림 서비스입니다. 저희 내 손안의 약국에는 그 약국장님들께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는 알람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평상시에는 뭐 이제 매일 먹는 감기약 같은 경우, 뭐 3일 정도 먹는 감기약 같은 경우 사실 알람이 별로 필요 없고, 보통 이제 기저질환 환자가 있으신 뭐 고령층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친구들이 이런 거 복용할 때 매일 먹어야 되는 그 약 말고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15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먹어야 되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먹어야 되는 날을 자주 잊어버려서 잘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서 저희들이 약국장님 이런 경우는 꼭 먹어야 된다고 주의해야 될 알람들을 저희들이 내 손에 약국에서 넣어주시면 내 손에 약국의 앱에서도 푸시가 오지만 이 스마트 밴드 내에서도 이 알람이 울려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첫 번째로 들어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기저질환 환자들이 좀 더 복용을 좀 수능도를 높여서 그 환자들의 상태를 좀 더 예후가 좋아지도록 높여주는 역할들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약사와의 대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파미톡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 비서하고만 얘기하는 걸 보셨지만 사실은 인공지능 비서가 대답을 못 해주는 경우에 저희 약사분들이 직접 이제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뭐 약사비서가 주는 대화 내용도 보내줄 수도 있지만 저희 약사분들이 직접 보내준 메시지도 화면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복약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활동 지수를 저희가 연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좀 환자분들을 건강 관리를 좀 더 체크해 드리기 위해서 뭐 심박수라든지 아니면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저희들이 연동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활동 지수를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이분들의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관리한 다음에 이분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 또 이외에 또 고령 환자분들께서는 어려운 상황이 좀 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혼자 계시는 경우도 많고 이럴 경우에 좀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만보기 기능이 전혀 없다든지 아니면 심박수 체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상 징후를 감지하게 되면 저희가 추후에 지금 예정인데
주민센터 담당 복지사분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약사분들한테 이게 통보가 돼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드려서 이상이 없는지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런 스마트워치를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복약에 대한 인지 능력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 그리고 지금 이런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저희가 지금 이게 저희가 시제품 동영상이라서 좀 미비하긴 하지만 저희가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이제 알람이 왔을 때 약 드시라는 이제 이미지로 저희가 제공이 되고요. 이 두 번째 화면은 이제 그 약사분들이 문자를 보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그 리스트들을 계속 확인해서 지난 내용들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아직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 저희들이 지금 올해 목표 12월 정도에 아니면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이거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스마트 밴드 여기까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추후에 좀 더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